가짜 변호인. 우리가 변호사인데 가짜 변호인이라고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어요. 내 변호사를 해야지 왜 이재명 변호사를 하고 있냐라고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한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유동규 씨와 관련되는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네. 아,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했는데 이 진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김용 재판이었어요. 예, 맞아요. 김용 전 원장 재판이었는데 맞아요, 예. 이 사람은 지금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8억 5천인가? 그래서 한 8억 5천 기소를 했는데 아마 6억 원이 인정이 됐었을 예, 맞아요. 거예요. 예. 1심에서. 1심에서. 예, 근데 이 실형 5년이 나왔었나요? 예, 제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실형 기억을 5년 하고 있는데,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저번에 출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가 쨍쨍하는 날 유원홀딩스 어디서 맞아. 예,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유동규의 증언을 김용 쪽에서는 이게 막 탄핵을 하려고 들었을 그렇죠. 날씨가 거잖아요. 흐렸느니 뭐냐면서 어떻게 쨍했냐라고 했는데 증거를 검찰에서 제출한다고요? 예,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 김용 측에서는 현장 검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변호인 측에다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검찰 측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제 법원에다 동영상으로나 뭐 이렇게 그렇죠. 내기로 했다 그러고 여기서 그 변호인은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 유동규의 증언을 김용 쪽에서 막 이제 탄핵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유동규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 이거 저쪽에서 보낸 변호인이 나를 변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실을 말할까봐 감시를 했다 이런 말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씨인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전 변호사라 그래서 그건지 전씨라고 근데 전 변호사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전지현 변호사는 아니시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알바이가 다른 있어요. 일을 그 시간에 아마 TV 출연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갔는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어제 증인으로 이제 나와가지고는 증언을 했는데 그 유동규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감시를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리고 또 관련 발언을 또 찾아보면은 민주당이 회유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22년에 국정감사에서 김희경이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를 하고 유동규를 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유동규를 감시를 했고 김희겸이랑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그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리 흑석 도사 김의겸 의원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유동규의 변호사인가? 왜 나를 변호하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는 김용을 돈을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김용이 그거를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그 돈을 김용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백을 하니까 지금 김용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규 씨의 증언을 탄핵하는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계속 지금 그 유동규 씨하고 한테 가가지고 야 그런 좀 자백하지 마 이런 거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 말은 유동규의 변호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김용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을 사실상 방어하기 위한 허위 무사가 아니었나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희겸이 얘기를 했던 검찰이 무슨 접견을 못하게 막았다.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유동규 본인이 그 접견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놈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지. 이게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뭔가 받아 적어주고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방어할까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 검찰에서 무슨 얘기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김용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검찰은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김희겸이랑 이 사람이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전 변호사가 어떻게 그 변호를 했는지 선임된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어제 법정에 있었던 내용의 보도를 보면은 검사가 그 변호사인 증인을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물었는데 그거를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앞에 앉아 있던 그 유동규 씨가 아니 나하고 내용인데 무슨 업무상 비밀이에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고 재판장님도 저도 그거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했다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통화한 내역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청을 그렇죠. 하지 않는 이상.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변호사가 그거는 업무상 비밀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업무상 비밀이라는 거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의뢰인은 당시에 유동규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유동규가 말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상 비밀이냐 그러면서 유동규가 팍 뭐라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장님도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번에 나온 변호인의 진술은 재판장님이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형성했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전 변호사님이 이 사건의 재판장님이었다면 이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믿을까요? 이 증인의 증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유동규 씨 측의 얘기를 믿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변호인이 아니라 정말 뭔가 김의겸 씨라든지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그 통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쪽에서 보낸 말하자면은 뿌락치라 그런 그렇지, 그렇지. 결국 이 부분과 심어놨구나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법정에 서는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동규 씨가 나 당신 변호사 필요 없어. 당신 계속 찾아오는 거, 나 접견할 신청하는 거 만나기 싫어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검사실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씩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변호사가 접견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소환을 할 때는 이거를 온라인상에 입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구속된 사람을 검찰에서 소환을 할 때는 그때는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 이름을 입력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한테 통보하는 게 필수적으로 돼 있는데 다만 그 구속된 사람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의뢰인하고 얘기가 됐어야 그렇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의뢰인이 거부를 하니까 자꾸 검찰에다 전화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거의 이건 스토킹 수준 아닙니까? 거의 이게 변호사가 스토킹 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그리고 이거는 뭐 유동규 씨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회유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회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헛다리 짚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왜 그 한명숙 총리 건도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같이 깜빵에 있던 그 재소자들한테 회유를 맞아요. 했다고 했는데 예. 그 재소자들의 그 증언이 유죄 판단의 증거로 채택도 안 됐었어요. 예. 판결문 제대로 안 보고 던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관련해서도 회유했다 그러다가 계속 말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어. 예, 이게 똥 예. 밟은 거 안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증인을 회유한 걸로 해서 위증 교사 혐의로 해서 지금 기소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증인 5명, 그거는, 맞아. 증인 5명 네. 신청해가지고는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됐대요. 맞아요. 그것도 증인 회유지. 이게 참 이분들은 그러고 뭐 하면은 뭐 증거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증거를 없앤 적도 없는데. 아무튼 어떤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이제 감시하고 또 그거를 보고하고 또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랑 동갑이기도 합니다만 성남에서 출마까지 하려다가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지인과의 성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있어가지고 출마하지 못했던 한 변호사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하면서 자기 사건 의뢰인 기록을 빼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주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H 모 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검찰에서 변협에다 징계 신청했다 그렇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부적으로 그 변호인이면서 자기의 변호인이면은 그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의뢰인이 아니고 제법보다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뭐 줄줄이 사탕으로 아니 이어지는 것 뭐 같아요. 그냥 줄 서서 배지 달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받으려고 했냐? 그런 제목이 있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유동규의 변호인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서는 냈는데 사실은 김영애 변호인,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